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핵심 분석 자료 바로 시작해 볼까요?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진짜 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싶은 답답한 미스테리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특히 그놈의 어닝 시즌, 즉 실적 발표 시즌만 되면 시장 반응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바로 이 속 터지는 퍼즐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볼 겁니다. 이게 진짜 초보 투자자들이 겪는 궁극의 딜레마거든요. 뉴스에서는 막 역대급 실적이다, 사상 최대 이익 달성 이러면서 엄청난 호재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기대에 부풀어 내 주식 앱을 딱 켜보면 주가가 그 순간부터 완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잘 벌었다는데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밟아갈 5단계 로드맵입니다. 어닝 시즌의 진짜 의미부터 필수 실적 용어, 수익성 분석법,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지표, 그리고 마지막 성공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쭉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만의 금융 탐정 도구함을 채워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섹션, 어닝 시즌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닝 시즌은 1년에 딱 4번, 분기마다 찾아오는데요. 이건 그냥 평범한 발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 같은 내 돈을 주고 지분을 산 그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 벌고 있는지 그 민낯을 필터링 없이 보여주는 공식 성적표를 받는 날입니다.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오직 이 성적표 하나만 보고 다음 배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필수 실적 용어 해독으로 넘어갑니다. 시장이 반응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단서,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건 현실이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를 기분 좋게 박살냈을 때를 말해요. 보통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10% 이상 실적이 잘 나오면 와, 서프라이즈다 하고 부르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 케이스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57조 원이라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영업이익을 발표했거든요. 당시 시장에서는 한 42주 2천억 원 정도 하겠지 하고 예상했는데 이 기대치를 무려 35%나 훌쩍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시장이 환호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무시무시한 어닝 쇼크가 됩니다. 어닝 쇼크는 실제 성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 때 터지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기업이 실제고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나름 꽤 괜찮게 벌었는데도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저 하늘 끝에 가 있어서 그걸 못 채웠다. 그러면 주가는 정말 가차없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쿠팡의 최근 사례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죠. 당시 시장은 쿠팡이 한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억 원 정도의 영업손실만 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손실이 예상치보다 무려 5배에서 6배나 더 크게 나온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적 발표되자마자 미국 시간외 거래에서 쿠팡 주가가 즉각 3, 4%나 훅 빠져버렸어요.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결과의 격차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적 자료들 보다 보면 꼭 튀어나오는 알파벳들이 있죠. 바로 YOY와 QOQ입니다. 쉽게 말해 YOY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는 거고 QOQ는 바로 전 분기랑 비교하는 건데요. 유통이나 여행처럼 계절을 타는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성장을 볼 때는 같은 시즌끼리 비교하는 YOY가 딱이고요. 신제품 출시나 환율 변동 같은 즉각적인 이벤트의 효과를 확인할 때는 QOQ를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기업 수익성 완벽 분석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열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3대장 지표입니다. 첫째는 매출액. 이건 그냥 물건 팔아서 들어온 총수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아무리 매출이 산더미 같아도 인건비 떼고 재료비 떼고 하는 영업비용이 너무 커서 영업이익을 다 까먹으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에서 세금 내고 이자 갚고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딱 남는 당기순이익. 바로 이게 이 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진짜 빼기 지표인 겁니다. 네 번째 섹션, 드디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려고 했던 그 얄미운 주가 하락 미스테리, 그 퍼즐의 핵심 단서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이건 그 복잡하고 천문학적인 억 단위, 조 단위의 기업 이익을 딱 우리 눈높이에 맞춰 1주 단위로 쫙 축소해서 보여주는 마법 같은 지표예요. EPS가 우리에게 묻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주식 딱 1주가
나를 위해 도대체 얼마를 벌어왔어라는 거죠.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이 EPS를 기준으로 모든 시장의 눈높이가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스터리를 만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가 등장하는 순간 실적의 초점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서 다가올 미래로 확 옮겨갑니다. 실적 발표장에서 회사가 직접 저희 다음 분기에는 한 이 정도 벌 것 같습니다 하고 미래 전망치를 내놓는 게 바로 가이던스인데요.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내일만 보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역대급 돈을 쓸어 담았다고 발표를 해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우울하게 나오면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을 던집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5번째 섹션, 여러분의 실전을 위한 성공 투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실전 행동 지침 들어갑니다. 첫째, 기관 같은 거물들보다 먼저 움직이려면 실적 발표일이 오기 전에 네이버 페이징건 같은 곳에서 종목별 컨센서스를 무조건 미리 체크하세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덩치 큰 대형주들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먼저 싹 다 선반영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둘째, 당장 오늘 나온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최소 최근 3, 4개 분기 동안에 EPS와 가이던스가 위로 가고 있는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 그 진짜 추세를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만의 금융 탐정 도구함이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당장 다음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여전히 뉴스 헤드라인의 화려한 숫자만 보고 뒤늦게 반응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얻은 이 도구들로 다음 투자의 진짜 방향을 한 발 먼저 꿰뚫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해설 자료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 분석이었습니다.